저는 경기도청에서 신재생 에너지 팀장을 맡고 있는 홍현표입니다. 내년도 경기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경기도의 여건 및 현황, 그다음에 20년 주요 정책 추진사항, 그다음에 21년 에너지 전환 주요 사업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의 여건 및 현황입니다. 경기도의 최종 에너지원별 소비량이 2018년 기준으로 석유 제품이 약 37.9%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도 석유 제품이 약 50.2%를 차지해서 당연히 석유 제품의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경기도의 경우에 약 3.8%, 그다음에 전국도 약 3.9%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기준 제1차 에너지 원별 생산량과 공급량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LNG의 공급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경기도는 에너지 생산이 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량이 원자력이 역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량으로 봤을 때는 석유 제품이 단연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6.6%에서 3.6%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포천의 LNG 복합 화력 발전소 건립에 따라서 전력 자립도는 높아지는 반면에 비교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2018년 기준으로는 다시 좀 반등을 해서 약 3.9%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전국 기준으로는 약 9.2%입니다. 이것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 경기도의 에너지 비전 2030 계획상에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2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2쪽입니다. 네, 이쪽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용량 현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7년과 18년도 자료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2017년 대비 연료전지와 태양광 발전량이 보급 용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 약 48메가와트,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 약 190메가와트가 증가를 해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높은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총 전체 신재생 에너지 2018년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용량을 보면 약 1488메가와트, 약 1.5기가와트 정도 규모에서 원전 양 1.5기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용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현황인데요. 수력 발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17년 대비 18년에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양 에너지나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도 전력 자립도는 2014년 기준으로 28.1%에서 2018년에 60.47%로 상향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비전 2030 계획상에 저희가 2030년까지 70%까지 전력 자립도를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전력 자립도가 증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천의 LNG 복합 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 등으로 인해서 전력 자립도는 향상됐지만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경기도의 올해 2020년도에 에너지 전환 주요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형 그린 뉴딜 실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 추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올 9월에 정책 방향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경제 산업 구조와 인프라 등을 개편하고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비전은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전환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도민 참여, 신산업 육성, 서비스 및 효율 강화라는 정책 방향 아래 신재생 에너지 목표 발전량 약 500메가와트, 그다음에 유망 에너지 기술 및 기업 지원 35개소, 그다음에 약 1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했고요. 위에 있는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맞는 추진 전략을 통해서 7대 분야 25개 중점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도민 참여형 에너지 생산 및 민간 투자 확대, 두 번째는 공공 민간주택 신재생 에너지 보급, 세 번째는 수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 네 번째 차세대 에너지 산업 육성, 다섯 번째로는 경기도 ET벨트 조성, 여섯 번째 에너지 복지 서비스 확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에너지 진단 및 효율 개선이라는 7대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5개의 중점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도민 참여형 에너지 생산 및 민간 투자 확대에는 에너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 공공용지 활용 햇빛 발전소 확대, 이 세 가지 사업으로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공공 민간주택 신재생 에너지 보급 분야에는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와 도시 1가구 1발전소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 그다음에 공공시설 지역 지원 사업,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탄소 중립 프로그램 이 네 가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수소에너지 생태계 조성 분야에는 수소 융합 테마 도시 조성, 안산시에 조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산형 수소 추출 시설 구축 사업, 그다음에 차세대 수소 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 그다음에 평택시의 수소 교통 복합 기지 조성, 그다음에 국제 수소 엑스포 개최 이 5가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분야에는 차세대 에너지 산업 육성인데요. 유망 에너지 기업 선정 및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성, 도 중소기업 에너지 혁신 기술 실증 지원 사업, 그다음에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이 세 가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분야 경기도 ET벨트 조성은요. 에너지 기술 중심지구 선정 및 육성을 통해서 이 과정에 종합 지원 사업단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분야의 에너지 복지 서비스 확대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에너지 바우처, 사회복지시설 신재생 에너지 보급, 그다음에 자동차 탄소 포인트 운영 이 5가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진단 및 효율 개선 분야에 그린 뉴딜 인력 양성 교육 사업과 공용 전기료 제로 스마트 에너지 아파트 조성, 물류 및 냉장 냉동 창고 에너지 진단 및 효율화, 그다음에 공동주택 전기요금 절감 시스템 구축 이 4가지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도민 시군과 함께하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을 통해서 도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요. 자가용 및 상업용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민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1,910가구에 5,730kW 규모의 주택 지원 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 1가구 1발전소 사업으로 미니 태양광 보급을 통해 2,487가구에 약 622kW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보급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등 분산형 에너지 전원을 한전 배전기 통해 연계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개통연계비 지원 사업을 337개소의 약 25메가와트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 개통연계비를 지원을 했고요.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도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에 25개 사업에 태양광 약 3,385kW 규모, 그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51kW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서 27개 마을에 약 2,500kW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비전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원스톱 지원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창업 교육에 약 4회 동안 120명의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투자 컨설팅 17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스마트 에너지 아파트 조성 시범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에너지 진담과 시설 교체 비용 지원, 그다음에 태양광 시설에 대한 보급을 통해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2개소에 약 2억 원 규모를 지원을 해서 약 200kW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 내년도 에너지 전환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에너지 프로슈머가 중심이 되는 재생에너지 생산 추진을 통해서 첫 번째 공공용지 활용 햇빛 발전도 확대 사업입니다. 도비가 2억 원 정도 투자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경기도의 역할은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용지를 발굴을 하고요. 거기에 협동조합,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민간 쪽에 투자를 갖다가 유치를 해서 태양광 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뒤에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저희가 원래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다가 그래도 그런 태양광 시설에 대한 확대 지원에 대한 마중물 역할이라도 시드머니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개통연계비를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도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 분야의 시설, 뭐 ESS라든가 EMS 같은 새로운 신산업 분야의 시설들을 융복합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도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 20억 원 작년과 같은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자가용과 상업용 발전 시설을 지원을 해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의 사업 대상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47개 마을에 태양광 시설 약 3,930kW 정도를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아마 미리 배포해드린 자료에는 이게 도비가 50%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오타가 난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도비는 30%로 지원을 하고 올해는 40% 있었는데 내년에는 30%로 좀 비율을 조정을 해서 수혜 대상을 좀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도비 약 5.6억 원이 5억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태양광 닥터라는 사업으로다가 시범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요. 뒤에도 똑같이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태양광 시설이 약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반면에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게 제대로 운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그 사후 관리 체계를 좀 마련을 하고, 또 에너지 협동조합에 계시는 그런 조합원들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협동조합의 생태계를 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약 2,500개소, 도에서 지원한 태양광 발전시설 약 2,5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도시 일가구 일발전소 사업입니다. 미니 태양광 사업이고요. 도비 약 8억 원, 올해보다 약 3억 원 증액된 도비 8억 원을 통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 및 단독주택 대상으로 700와트 정도 규모의 미만의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는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도비 약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정도 비율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 전문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요. 에너지 저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가장 제약 조건 가운데 하나가 주민들의 수용성을 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주민들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 현황인데요. 주요 사업들만 좀 추린 거고요. 에너지 자립, 에너지 비전, 신재생 에너지 보급,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분야에 약 9개 사업에 대해서 올해보다 약 5억 6천만 원이 증액된 73억 6,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세부적인 오늘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세부적인 사업들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예. 그린 뉴딜 인력 양성 교육 사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을 해야 되는 현실인데요. 이 보급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 조건 중에 하나가 도민들의 수용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그런 경제성이 REC라든가 S&P 아니면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경제성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민 한 분 한 분들이 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에너지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민분들에 대한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 전환을 위한 그런 인식을 갖다가 도민 속에서 함께 얘기해주고 설득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활동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린 뉴딜 인력 양성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 사업비는 약 1억 5천만 원을 통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될 계획이고요. 교육 기자재라든지 강의, 체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해서 주민 속에서 설득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활동가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이고요. 다년간에 걸쳐서 여러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 또 내년에도 약 13개 시군의 47개 마을, 약 1,103가구의 태양광 시설을 보급을 하고요. 여기는 개인 개별 주택별로 자가용 시설 3kW 규모의 자가용 시설과 또 마을 공동시설의 상업용 시설을 설치를 해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에너지 이용, 그러니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도비 40%, 시군비 50%, 자부담 10%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자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사업 대상, 수혜 범위를 좀 넓히면서 저희가 도비 지원을 좀 줄이고 자부담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이게 자부담 20%면은 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융복합 사업과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규모로 저희가 사업을 하겠고요. 총 사업비는 그래서 약 6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자린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사업입니다. 아까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신재생에는 이게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지금 경제성은 상업용 시설 같은 경우는 마리시라든지 S&P를 통해서 경제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임대료, 그러니까 개인 민간 부지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문제들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공용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용지를 좀 발굴을 해서 조합이나 민간에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좀 민간 투자를 갖다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초에는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할까 했는데 또 적어도 그 태양광 발전 시설을 보급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시드머니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개통연계비 킬로와트당 약 8만 원씩 해서 사업당 최고 1,000만 원 이내의 개통연계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대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약 경기도 내에 우선적으로 한 약 100메가와트 정도 규모의 부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추가로 더 발굴도 가능하고요. 뭐 자전거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공공 건축물, 그다음에 IC 주변 녹지대, 그다음에 뭐 킨텍스 같은 이런 대형 그 컨벤션 시설의 주차장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수상태양광, 뭐 저수지나 호수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그다음에 공단 지붕이나 방음벽, 방음 터널 등과 같은 그런 공공시설, 공공부지 쪽에 부지를 발굴해서 민간에 제공을 하고 민간에서는 시설 투자를 통해서 조합원들과 함께 그 나오는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도민 참여 수익 공유형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통 연계비 사업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 한 20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도비 2억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 저희가 태양광 닥터라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 한 5억 6천만 원, 작년에 한 3억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범 사업으로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 5억 6천만 원 정도 도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민간 컨설턴트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수행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뭐 활동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에 계시는 조합원분들이라든가 뭐 오늘 그러니까 교육을 들으시는 에너지 프로슈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그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이분들이 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설치된 그런 태양광 발전 시설을 돌아보면서 실태 점검, 그러니까 그 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지
설치가 그다음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금 사후 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소유주에 대한 그런 교육도 실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 발표 잘 들었고요.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우리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러 활동들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많이 좀 어려웠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일들을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지속협회에서 그닥 많이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인사말 하는 게 쑥스럽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올 1년 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경기도와 또 우리 관련 우리 기후행동 여러 활동가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또 더 많은 일들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경기지속협회도 필요한 일 있으면 꾸준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좀 준비하신 모든 분들 발표 잘 듣고요. 또 토론을 통해서 내년엔 더 좋은 일들이 또 좋은 결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첫 번째 그 그린뉴딜 사업 중에 뭐 10만 가구 프로젝트라든가 그다음에 전력자리 공용전기료 제로 스마트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에 대한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까지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에너지공단과 매칭해서 샀던 사업은 내년도에 전력자리 10만 가구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해서 사업 규모를 대폭 키울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에너지센터, 경기도 에너지센터에서 진행했던 스마트 에너지 아파트 사업도 공용전기료 제로 스마트 아파트 사업으로 사업비를 대폭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요. 뭐 100억대, 1000억대 규모로 커지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사전 행정 정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 행정안전부에 중앙 투자심사라는 행정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심사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고 내년 1, 2월 정도에 심사가 진행되면 내년 3월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심사 결과가 반영하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슈머 교육, 그러니까 그린뉴딜 인력 양성 사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구체화돼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활동, 그러니까 전문 인력으로다가 활동하실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나마 오늘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마인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아직까지 그 주민들의 수용성에 대해서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속에서 그 의견을 갖다가 많이 의견을 좀 취합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좀 모아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 아직 에너지 전환에 대한 마인드는 좀 부족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주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이 교육 사업으로 참여를 시켜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도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서 이런 분들에 대한 좀 홍보와 참여를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독려를 해주시고 수요 발굴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협동조합 그 생태계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질문을 몇 분이 주셨는데요. 협동조합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컨셉과 비슷하게 운영이 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지만 올해 사업이 좀 단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거의 신규 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빠르면 한 2월에서 3월 정도면 사업을 스타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올라온 질문을 드립니다. 태양광 모니터링 비용이 앞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일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정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 왔네요. 네, 이것도 물론 뭐 이렇게 사후 관리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면대면으로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뭐 코로나로 유발되는 이런 뭐 언택트 문화라든가 비대면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IT 강국이면서 또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저희도 이런 사후 관리 모니터링 부분은 온라인으로다가 전산화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작업들을 미리 지금 에너지센터에서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축을 할 건지, 그다음에 또 에너지공단에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과 연계를 할 건지 아니면은 단독으로 갈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과 또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구체화를 해서 후년이나 그 이후에는 아마 그 예산 편성이라든지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을 더 드리는데요. 지금 앞으로 5분만 남아 있습니다. 오해수님이 질문을 드려드린 건데요. 관공서나 학교 옥상 등 탄소 제로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공용지 햇빛발전소 사업도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요 발굴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메가와트 정도의 대상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다만 지금 여기서 사업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시설이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 내지는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뭐 시설이 늘어난다 그래서 본인한테 들어오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반면에 또 할 일은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타개를 해갈까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당근과 채찍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것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면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변을 통해서 저는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지금 세부적인 것들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아직 상황이고요. 것들은 같이 좀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저희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을 드릴게요. 국가 2050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기도 에너지 전환 실행 계획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요? 내년 추경에 에너지 전환 실행 계획을 더 대폭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어서 경기 북부는 이런 정책에서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각 시군이랑 협력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뭐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뭐 한국판 뉴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 뭐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하면서도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시민단체, 사회단체 쪽에서 그런 뭐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 걸 봐왔고요. 그때마다 저는 저희가 또 경기도형 뉴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에너지 전환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저는 이게 최종적인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2050년까지 어쨌든 장기적인 마라톤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첫 스타트를 끄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다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정책,
개발을 통해서 또 도민분들의 수용성을 계속 좀 높여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경제성도 확보하고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뭐 그런 질책 달게 받고 또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뭐 많은 정책들과 사업들을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해가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니들 인력 양성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도민에너지 프로슈머 양성 교육과의 연장선에서 접근해야 그동안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뭐 공감하고요.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그러니까 좀 잡음이 발생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프로슈머와 그다음에 이런 그 도민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 양성이 저희는 동떨어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프로슈머가 결국은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로서의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슈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슈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활동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겠지만 좀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 또 교육을 직접적으로 운영하신 그런 기관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그런 프로슈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활용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최 팀장의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뜨거운 성원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55분까지 이 시간이 예약이 돼 있어서 팀장님하고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요. 5분 휴식을 한 다음에 저희가 토론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팀장님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빠이로 네. 보입니다. 하면은 빠이로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분간 쉬겠습니다.